블로그에. 그럼 그렇게 쓰시면서 지금, 예. 스스로도 되게 이렇게 정돈이 되고 또 좀 더 뾰족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말씀하시는 그, 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예. 태도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게. 그래갖고, 챗GPT랑 얘기해서 이제 이런 음, 내용으로 쓸 거야 해도, 음, 이제 제가 생각하게 했던 어떤 네, 내용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알려주면, 음, GPT가, 그게 더 훨씬 더 이렇게 음, 깊다. 너의 철학과 네, 맞다. 어, 이렇게 대화를 네. 하면서 너의 지금, 철학과 맞다. 맞아요. 예, 지금 칭찬을 해줘요. 너무 좋은 시대죠, 우리가. 예. 정말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도구가, 손발이 되는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정말 생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우리 이경 코치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얘가 내 말을 좀 알아듣는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안다, 얘가. 그 내가 누군지를 알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내 생각과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AI를 내 비서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컨텐츠를 발행하고 글도 쓰고 또 1인 기업으로 살아가고 이럴 거면 AI를 내 비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공유하고 걔랑 정말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는 뭐 사진도 올리면은 뭐 해킹이 돼. 내 정보를 넣으면 그 정보가 뭐 여러분이 가진 정보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가 뭐 국가기밀도 아니고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맨날 얼굴 들고 다니는데요, 뭐. 그러니까 찾아보면 어디든지 다 있는 정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다른가? 그 인간성, 그 정보에 인간성이 더해질 때 그 정보가 대단한 것이 되는 거지. 그 정보는 이미 이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게 아무 돈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마음성장학교 코치들에게 제가 어떤 특강을 합니다 이래도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지도 않아요.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코치님들이 얼마 전부터는 잘 안 모여요. 왜요?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뭐 그걸 왜 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 왜 저 사람을 만나야 할까? 라는 인간성에 대한 그 부분이 없으면 아무 그 가치가 없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그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를 늘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경호 코치님이 인생 이막을 멋지게 살고 싶으신 분들 계속 끝까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토치기를 하면서 동네에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끔 하토를 치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살아가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건강한 거 보시죠? 막 90살, 80살, 90살 돼도 너무 건강하세요.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계속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은 끝까지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런 책 쓰기 코칭에서 함께 나누는 것들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지금처럼 이제 여기 젊은이들도 있어서 그러긴 그런데 50 중반을 넘어선 사람들은 지금처럼 전일제, 월화수목금토 막 이렇게 다 일을 하는 전일제에서 이제 일주일에 뭐 며칠만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 가치를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은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잘 쓴 글은 이제 GPT가 잘 써요. 그런데 인간미가 있고 정말 이건 사람 냄새가 나는 글이다라는 거는 우리 각각 개개인이 잘 써요. 그러니까
GPT한테 시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시켜야 되냐면, 내가 다 썼는데, 내가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거 좀 음, 손보고 싶어. 그러면 걔한테 네가 이거를 좀 수정해봐. 그럼 걔가 어떻게 수정하냐면, 걔가 그냥 다 자기 스타일로 수정을 해요. 맞아. 그러면 내 글이 이상한 글처럼 느껴져. 그렇게 쓰면은 정말 이상한, 아, 이거 GPT가 썼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글에 고유한 단어, 내가 사용한 단어와, 내가 이렇게 쓰는 어법,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되, 맞춤법이 틀린 부분,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수정해. 또는 이제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비문이 많아요. 비문이 뭐냐면 본인은 너무 맞아, 그게. 왜냐면 자기소개서 나왔으니까 다 이해가 돼, 자기는. 근데 그 글을 처음 읽는 읽는 사람은, 사람은 뭔 그래서 이게 소리야? 도대체 무슨 말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어와 막 동사, 조사, 목적어 막 이런 게 뒤섞여 있어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 개개인은 자기가 늘 사용하던 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고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 체계에서 자기 어법으로 쓴 글이니까 자기는 그거를 10번을 수정하면 10번 다 너무 맞아.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 자기는 막. 감동까지 있어. 근데 그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이 보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GPT랑 작업을 하면서 내 글에 비문이 있으면 비문을 수정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수정하되 내가 사용하는 언어, 뭐 이런 어법 이런 것들은 되도록 살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이제 몇 번씩 해가면서 이제 뭐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미가 있는 글을 쓰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주희 코치님이 어디 워크숍 가셨나 봐요. 그래요? 막 이제 아닌데? 더운데 막 달려온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일정 끝나고 나가요. 1박 2일 가셨어요? 1박 2일? 소리가 안 들린다.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음,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1박 2일 가면 일로 느껴지잖아요. 내가 또 일하러 네. 왔구나. 밤새 이렇게 일로 느껴지세요? 어떻게, 어디 가신 거야? 아, 산림치유원이요. 응? 제가 연결을 다시 할게요. 네네네. 그래요. 자, 전에 이제 어디 그 강원도에 너무 멋있는 바다인데 제가 그 바다 이름 잊어버렸는데 연초에 거기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강의료가 너무 작아가지고 올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연초니까 1월 달이니까 내가 1월 달에 강원도 바다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네 이래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강의료로 호텔비 하니까 끝났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호텔에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워크샵을. 음. 근데 딱 1시간 얘기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호텔비 딱 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제 호텔비 아니, 여기서 주무셨으면 저희가 드린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모자르지. 기름값이랑 다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에 조식권을 주더라고요. 조식 먹으라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떠세요? 했더니 얼굴이 거의 죽을 맛이야. 막 뒤에 부장님, 과장님 다 있고 이러니까, 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얼굴인 음.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그 좋은 장소에 간 걸 잘 못 누리더라고요. 우리 코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주희 코치님 어디예요, 거기? 아, 여기는 영주요. 영주. 아, 경주? 예천. 경주 소리 예천? 들리세요? 네, 네네. 영주요. 아, 영주, 영주예요. 영주. 네. 영주는 엄청 먼데 가셨다. 영주가 저기 아니, 경상도 아니에요? 네. 엄청 먼 데까지 가셨네. 네, 경상도 쪽이에요. 응. 네. 워크샵을 엄청 먼데 가셨네요. 그 경치는 좋겠다. 거기 뭐가 있나 봐요. 네. 아, 음.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네. 거기가 이게,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나 봐요. 코치님은 잘 들려요? 그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코치님들이
모듈 5번과 6번을 써서 이렇게 내셨는데, 모듈 5번과 6번을 본인이 이렇게 잘 썼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한번 코칭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코칭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쓴 것도 있지만, 나랑 코칭을 나누는 사람 덕분에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만, 모듈 5번만 같이 코칭을 나누세요. 5번에 대해서만. 아셨죠? 그런데 이 코칭은 막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자, 좋은 코칭은 어떤 거냐면 가끔 코칭을 할 때 자꾸 이 코치는 내 이야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코치에게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설명에 빠지게 되면은 인식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지를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설명하는 데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코칭을 할 때는 나는 이미 작가이고 나는 이러한 책을 쓰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러한 재료가 있어. 라는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쓸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사실 코치는 안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정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정했어. 내가 어떤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이러면 여러분은 그걸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어, 우리 네 분의 코치님들은 연세가 있으신 우리 네 분의 코치님들은 이미 자신의 업에서 연세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젊은이들이 두 분 있어서. 우리는 자기 업에 대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10년씩 그 업을 해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된 책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읽고 이러면 책을 이제 금방 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동안의 시간. 근데 이제 막 코치로 전향하려고 하거나 이제 내 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코치들은 그럼 나는 근데 우리 송수영 코치님 같은 경우에 내가 청년으로서 인생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밥벌이는 해야겠다 그래서 취직도 하고 취직을 해서 내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적응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서 코치가 되는 이 여정 자체가 10년이 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것도 10년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경험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험치를 내가 이제 막 우리 청년 집에서 고민해요. 나는 지금 뭘로 밥벌이를 해야 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 여정을, 10년의 여정을 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코치가 될 건데 여기다 막 코칭 이야기나 코칭 정보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은 전문가인 척 할 수 있어요. 전문가인 척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제일 싫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인간미의 싸움이에요. 인간미. 저 사람 매력이 있어. 엄청 인간적이야. 저런 시간이 있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주희 코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전업 엄마였다가 직장 이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직장 패스. 근데 그것보다 이전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주희 코치님은 엄마의 성장기로 내가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코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내가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부모님이 별로 안 도와주셨는데 내가 엄청 공부해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 엄청 도와주셨나 부모님이?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내가 또 결혼을 하고, 정말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두 명이나 낳고, 그게 무슨 스토리예요? 그게 엄청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아무 도전을 안 하는데, 그냥 나는 그 지방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지만, 이제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낳고 결혼하고, 그리고, 어,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 내가. 그래서 그걸 합격해서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코칭을 배우고 코치로 지금 성장했어. 그래서 나는 나처럼 이러한 좋은 엄마 되고 싶고 또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전엄맘들의 멘토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생명력이 길어서 한 번 나온 책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작가에게는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평생 작가로 살겠다. 내가 이제 평생 내 경험을 글로 쓰고 평생 내 경험을 컨텐츠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자기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팔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가 계속 평생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컨텐츠가 나오고 팔 수 있는 거 가장 매력적인 건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왜냐하면 only one이니까. only one인 나밖에 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막 노력해서 여기다 뭘 막 더해갖고 앞으로 3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그것에 대한 책을 써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세상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써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코치님은 고객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고객에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듯이 여기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 다가 그냥 신나서 얘기할걸요? 근데 그걸 글로 써봐. 그러면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되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냥 있잖아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쓰면 돼요. 모두 다. 여기 있는 분 모두 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했지만 그걸 잠깐은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이 지금 16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모듈 5만 하는 겁니다. 모듈 5를 하는데 질문을 대답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미 내가 이제 정했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코치들은 그래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함께 맞장구 치면서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냥 그걸 막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구를 치듯이 그냥 툭툭 내뱉으면서 코칭을 진행해야 하세요. 그래서 16개의 질문이니까 15분씩 들여서 30분 너무 긴데, 아마 30분이 안 걸릴 건데, 한 10분, 10분? 이제 이미 생각을 해온 거니까 10분, 10분씩 해서 20분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두 분씩 들어가서 코칭을 하고 나온 다음에 오늘의 여정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들어갈게요. 10분까지 일단 진행할게요. 10분씩. 9시 10분.
어, 그러면, 이게 왜 안 커지죠? 됐다. 네, 지금 다시 시작할 텐데, 제가 이게 왜 여기가 보기 방식이 왼쪽에 이게 나와 있지? 우리 코치님들도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보이죠? 예. 네. 이렇게 공유 안 했는데 이렇게 보이네. 잠깐 다시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요. 그죠?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요. 정말. 요걸로.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 우리 모듈 5를 같이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안내해 드릴 강의가 이제 모듈 6번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이 숙제를 해서 내신 분 계신데 우리 했는데 내가 쓸 책에 고객에 대한 거, 나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책을 쓸 것인가, 고객의 니즈는 무엇이고 원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하는 책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경쟁을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쟁하는 책은 다른 의미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비슷한 컨셉의 어떤 다른 책,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책은 나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책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책은 쓸 수 있는데, 그 책과 내 책의 서로 다른 점은 뭘까? 그 책의 강점은 뭐고, 내 책의 강점은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원처가 무엇인지 내 책의 컨셉을 한 문장으로 적으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한 문장은 결국에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걸 GPT에게 물어봐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책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학 작품, 또 다양한 장르의 책들,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어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휘. 우리가 일상에서는 자극받을 수 없는 특별한 어휘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내 책을 쓰고 있는데 다른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그게 아니라 다른 책을 막 통독을 해서 모두 다 읽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그냥 옆에 계속 펼쳐보는 책들은 계속 있어야죠. 그래서 그 한두 페이지를 읽어도 영감이 나거든요. 한두 페이지를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동시성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코칭들이 계속 뾰족해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내가 작가가 될 거구나. 내가 처음에는 작가가 되고 싶구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래, 이런 책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작가가 돼야지라고 결심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뭐가 작동하냐면 이제 동시성이 일어나요. 동시성은 뭐냐면 내가 찾고 있었던 주제들이 눈에 탁탁 띄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책을 한 달에 막 10권씩 계속 산다 그랬죠. 그래서 1년이 딱 지나면 제가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더더욱 책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프로젝트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장르를 불문하고 책을 다 사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라 그러면 그냥 다 사요. 뭐 예술, 문학, 그다음에 뭐 그 비즈니스, 경제, 경영, 뭐 다 사요, 저는. 그걸 다 읽느냐? 다 못 읽죠.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책을 딱 펼치면 내가 딱 필요한 페이지들이 딱딱 펴져요, 저는.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면이 온라인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신념과 일과 이런 모든 사명이 온라인이 되면 내가 딱 펼치고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들이 막 온다고요.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정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여정에서 계속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컨셉으로 나의 캐치플레이즈로 자꾸자꾸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 시간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니즈와 원츠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고객의 니즈는 뭐고 고객의 원치는 뭔가라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마음성장학교 오픈 채팅방에 설문조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 코치님들이 늘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이거를 이게 안 되네. 제가 다시 공유하려고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우리 코치님들이 막 저한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걸 딱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그건 고객의 니즈인데 원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고객의 니즈는 여러분이 그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예쁘다 저 원피스 예쁘다 저 신발 예쁘다 구두 예쁘다 뭐 가방 예쁘다 막 이래요. 그건 다 뭐예요? 니즈예요. 막 그런 이쁜 것들을 막 갖고 싶은 니즈가 있어. 그 원치는 뭐냐면 원치는 고객이 지갑을 여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다 이쁜 거는 알겠는데 이쁜 걸 사지 않아요. 고객은 뭘 사요? 필요한 걸 사요. 내 장롱에 늘 있는 걸 또 사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 회사 갈 때도 입고, 결혼식 갈 때도 입고, 뭐, 이렇게 입을 막 활용도를 생각하면서 고객이 지갑을 여는 포인트는 그냥 이쁘고 좋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그게 원츠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원츠가 뭔지를 찾으면 참 좋다. 근데 우리 코치님들은 완전한 마케팅으로 지금 글을 쓴다기보다는 그 이제 처음 첫 책을 내는 거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는 알되 너무 고객 맞춤형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신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걸 하면 돼요. 첫 번째 책은. 그런데 고객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에만 지갑을 열지 그냥 좋다고 지갑을 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자기 존재 경청 그 메모지 활용하는 거 이거를 오픈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코치님들이 그거를 자기 성찰 개인적인 용도로는 배웠는데 그거를 강의에서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거를 자기가 소그룹 집단을 할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건 예의상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든지 일대일 코칭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코치님들은 그거를 막 노하우를 살포하는 걸 그냥 듣고 싶어 해요. 그건 그냥 알려주긴 하죠, 저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혼자서 배우고 존재경수 워크숍도 참여했는데 이걸 갖고 이 쉽고 명료한 도구를 갖고 누구는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 코치들 중에. 그 가치를 알고 그냥 남이 만든 거지만 이게 되게 좋은 거야. 나한테도 좋았어. 그럼 그걸 그냥 활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걸 활용을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걸 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제가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진짜 오늘도 FT 코치님들, 이번 1년 동안 FT 코치님들이 계속 수업, 이제 그림체 심리 코칭이 가격을 다운시켰더니, 저한테 듣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저는 지금 아예 문 닫았어요. 연구위원 과정에서만 해요. 그게 제 취지였어요. 나는 수업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무료로 나누는 삶으로 가는 게 제 취지예요, 사실은. 완전히 무료로만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목적지거든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저는 그 라이센스 관리에 관련된 것만 보는 거죠. 오늘도 조금 전에 또 이 김영애 코치님이 5명을 모아서 이제 또 5명의 학생과 그림체 심리 코칭 시작한다. 이렇게 또 오고 막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속에서 원하는 게 뭐지? 그걸 늘 관찰했다가 그거를 이렇게 뭐 특강으로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하지? 왜? 무료로 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연구위원이나 이제 슈퍼리치에게는 제가 그냥 무료로 듣게 할까 이러다가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의 엄청 큰 가치가 생겨요.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10,000원을 냈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듣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기획할 때는 내 고객의 니즈는 뭐고, 고객이 지금 당장 필요한 원치는 뭔지를 잘 관찰하셔서 거기에 맞는 글도 쓰시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1인 기업의 컨텐츠는 언제 그냥 오픈했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닫으면 돼요. 하지만 내가 컨텐츠를 그 개발하고 연구했던 시간과 기록은 블로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고객, 지금 고객은 하나도 못 모았지만 이게 기관에 연결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의 원츠 니즈는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랑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그래서 단 한 사람, 그 누구를 위한 책인가? 아니, 나는 온 국민이 읽게 하고 싶어. 그 마음과 바람과 소망은 모든 작가들의 꿈이지만, 내가 정말, 딱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해주듯이 한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군지를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요 컵은 지금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20년은 아닌가 보다, 한 10년 넘게. 우리 아들 중학교 때 제가, 미국에 갔어요. 아들이랑 같이 그 국제적인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덧 그때는 저는 그 희생자여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이제 가방을 싸서 미국에 간 그 엄마였는데, 그때 그 사온 컵이에요. 스타벅스 컵인데, 제가 이 컵이 저의 하루의 루틴과 나의 모든 일상을 같이 하는 컵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타벅스 사고가 터져서 내가 이 컵, 그 커피 맛이 떨어졌어.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럼 나한테 넘겨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컵이에요. 이 사진의 이 컵이 이게 제 컴퓨터고 이 컴퓨터는 눈이 좋았을 때 사용하던 제 컴퓨터예요. 요만한 미니 컴퓨터인데 지금은 눈이 나빠져서 볼 수가 없어갖고 이제 큰 컴퓨터로 바꿨는데 이렇게 해놓고 글을 써요. 저는 처음 이제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책을 쓸 거야 이럴 때는 앞에 누가 있어야 얘기를 해요. 이 하얀 그 종이 위에 뭐라도 쓰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뭐 GPT라도 있어서 GPT한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고객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사람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책들이에요. 제 책들은 지금까지. 근데 마음 안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뭐 모든 게 다 숙련돼서 그거는 청소년들을 도대체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 선생님을 위하려면 어떻게 하지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6개월. 그리고 마감이 임박했을 때 이제 마감이야. 한 달 후면 마감이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생각을 막 모으고 관련된 책들을 막 모아요. 한 50권 정도 모아요, 저는 책을.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책과 비슷한 책이나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책을 지금부터 모으는 거예요. 한 50권 정도 모아서 50권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권, 200권, 300권을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도서관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돼요. 쫙 보시고 거기서 내가 꼭 뽑아야 되는 책들을 한 50권 정도를. 그래서 책을 쓸 때는 단지 내 이야기로만 다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다. 수필과 에세이는 내가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인기 있는 수필 에세이들은 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이야기하거나 뭐 하여튼 누군가의 창작물을 기대서 내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재들이나 창작을 하는데 천재들도 완전한 창작은 없다는 거죠. 벌써 앞서간 사람들의 기대에서 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책과 비슷한 관련된 또는 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책들의 리스트를 먼저 뽑아서 정리를 좀 해놓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계속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책을 쓴 사람은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는 아, 이제부터 해야지 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를 정말 감정이입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만났습니다를 쓸 때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많이 벗어나서 이제 그 마음이 잘 안 생겼어요. 그게 그 책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슬픈 지점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음악을 그런 정서가 일어나는 음악 저는 이루마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썼는데 그 음악, 그 다음에 향초. 우리 집에 향초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향초를 켜고 그 음악을 깔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정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이런 정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글은 항상 지금만 쓸 수 있는 글이 있어요. 너무 멀찍이 떨어지면 그 정서를 다시 불러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가들 보면 어때요? 소설가들은 늘 자기 안에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눈빛과 모습이에요. 특히 한강 작가 그러잖아요. 한강 작가는 외부로 열려 있다기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으로 말려 있고 그리고 눈도 개슴츠레해가지고 모든 것을 감각하면서 감각한 단어들만 표현을 해요. 한강 작가의 모든 글들이 읽으면서 아, 이 여자는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저는 직감을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여자의 일생이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그 글 하나하나 막 채식주의자부터만 하던 모든 글들이 저는 너무 막 공감이 됐어요. 어떤 지점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의 일생과 나의 일생이 많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눈이 외부로 열려 있지 않고 이렇게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언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어느 지점에 글을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진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자기가 조성을 해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해 책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글을 가장 먼저 읽는 그 독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에게 뭔가 보람과 자부심을 주지 않는다면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자기를 드러나거나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얘기를 쓰다 보면 자기가 이제 겸손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겸손하게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책을 우리는 책이라는 게 뭐, 아니, 나는 책을 많이 찍지 않을 거니까, 뭐, 500권만 낼 거니까, 뭐, 책이 금방 없어지겠지. 안 없어져요, 책은. 책은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죽는데 책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전자책과 그 종이책을 같이 내잖아요. 근데 종이책은 단종이 돼서 내가 안 내. 그래도 전자책은 계속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책은 출간이 되면 나라에 이게 등록이 돼요. ISBN 번호를 받고 등록이 돼요.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니 내 책이 최소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아, 나는 이 책이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너무 좋아. 저는 제 책 한 권 한 권이 다 저의 그 어떤 성장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이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썼지? 정말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정말 부족한 지혜를 정말 울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책을 썼어요. 한 권 한 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자들과 또 기도와 이런 그 누군가에 대한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없는 지혜가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내가 믿는 신에 대한 그 도움을 청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없는 지혜를 막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그런 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책들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해요. 자, 이번 주 미션을 소개할게요. 이번 주 미션은 강력한 한 줄 메시지 주제 찾기. 이번 주 미션을 하기 위한 강의가 하나 남아 있네요. 이 강의까지 하고, 그 다음 미션 알려드릴게요. 이 시대가 죽었나? 네, 아직, 네. 강력한 한 줄 메시지 찾기. 내 책은 이런 책이다라는 것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책이 출간될 때까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결국 책은 한 줄 메시지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마 다 아는 책들일 거예요. 어떤 책들은. 자, 예를 들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한 줄 메시지의 힘이 참으로 강력하죠. 어, 굉장히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매우 바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 그때 임박해서, 이게 이 사람이 뭐였냐면 핸드폰. 이 혜민 스님이 언제 떴는 줄 아세요? 혜민 스님 책인데, 혜민 스님이 핸드폰 나왔을 때, 핸드폰 이런, 뭐, U 플러스 뭐 이런 핸드폰들 있죠. 인터넷 되는 폰들. 그거 처음 나왔을 때 혜민 스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해외스님은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러니 디지털과 그 디지털 문명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디지털을 디지털로만 그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인간미와 영성 뭐 이런 거를 같이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그 출판계의 통설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이 출판사의 컨셉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그래도 이 책은 다 알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건 그 제목의 한 줄 메시지로 결국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책을 읽지 않아요. 책을 안 읽어요. 언제 읽냐면 그 인간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정말 닮고 싶고 멘토로 삼고 싶고 그럴 때만 읽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버 책을 읽는 거예요. 유튜버 책에 뭐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요새 막 책을 쓴단 말이에요. 왜 읽어요? 연예인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나는 그 사람의 속속들이 알고 싶어.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그 다음에 괜찮다, 다 괜찮다. 공지영이라는 여성은 결혼을 3번 했어요. 3명의 남자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모두 애를 안 키우고 이 여자가 다 키워요, 그 애들을. 배달은 배는 같은데 씨가 다른 애들인 거죠. 씨가 다른 씨가 다른 애들을 혼자 다 키운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파란만장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괜찮다, 다 괜찮다. 다른 어떤 사람의 괜찮다보다 훨씬 파워가 있어요. 이 책은 저한테 되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제 혼자 아기를 키워 나가야 되는 시간이 저는 한 15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너무 그 힘들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책이 너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왜? 이 나보다 더한 여자가 있네. 이 여자는 도대체 뭐야? 근데 이렇게 씩씩하다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의 괜찮다보다 이 괜찮다가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음. 다음에 이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쓴 이런 원저작이 있어요. 그런데 김혜자 이 배우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제목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차용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제목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활용할 수가 있는데, 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설득해요. 뭐예요? 김혜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여자도 오래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는 김혜자에게 많은 힘을 주고 대중 앞에 나와서 연기를 할 때 적어도 자기의 그 선한 면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떳떳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처음 작가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보육원의 아이들, 그다음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같이 했어요. 사랑봉사단으로.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 나의 가장 선함,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삶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나한텐 적어도 이 정도의 선함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매우 당당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게 뭔가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부를 한다거나 뭐 사람들에게 무료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연구원 과정에서 한번 소개한 거 있는데 우리 코치님 중에 어떤 분은 연구원을 하고 뭐 FT 과정 하고 하면서 지역에 뭐 장애인 센터 또는 뭐 이런 어떤 센터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런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두 다 오케이는 하지 않아요. 이제 그 강사의 이력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내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는 거.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너가 이거 정말 하고 싶구나.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그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돼요. 네가 뭔데 고추로 때리지 말라는 거야? 네가 뭐 교육자야? 네가 뭐야? 네가 연기자잖아.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자, 이 사람 설득력 있죠? 이 사람 어때요? 괜찮다, 다 괜찮다? 아니 이렇게 결혼을 3번이나 실패하고 애들을 주렁주렁 혼자 키우고 있는 이 여자가 괜찮아, 다 괜찮아, 뭐 삶이 그런 거야. 그러면 다 괜찮은 거죠, 웬간한 건.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스님이 이제 하버드도 나오고 이런 스님이 자,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지만 잠깐 멈추면 그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요? 전문성과 신뢰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을 하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경험, 삶이 꼭 있어야 한다. 자, 생존 독서는, 제가 이거 요번에 이제 새로, 이게 2023년에 새로 이제 한 건데, 처음에 생존 독서를 냈을 때는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 독서라는 그 시대적인 키워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부러워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존의 시간을 넘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그 생존의 삶에서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내 삶을 견인해가고 나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내 삶의 스토리가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전히 생존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생존 독서를 얘기하면, 야, 너나 잘해. 너는 아직도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생존 독서를 하라는 거야. 돈 벌어야지. 무슨 독서는 무슨 독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죽음을 생각했던 그 나이에 가장 높은 가치를 찾으면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삶의 원리를 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높은 가치, 사랑, 존중, 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금보다 제가 아까 무료로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무료로 많이 나눴어요. 그러네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게 제가 지향하는 가장 높은 삶이었는데 그때 온 삶을 다 통틀어서 그 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무료로 나눴던 시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스토리가 이게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책을 보실 때, 다른 사람들 책을 보실 때 도서관이나 서점 또는 뭐 이런 데 가서 보실 때 뭘 보냐면 원 제목과 부제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이런 문구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마케팅 용어가 되기도 해요. 이런 문구들은 그 마케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책이 마지막 나올 때까지 고민해서 내는 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배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때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 줄 메시지와 이런 것들, 제목들,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는가 이런 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나의 한 줄도 훨씬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나의 한 줄이 쉬워져요. 그래서 강력한 한 줄 메시지 주제 찾기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한마디. 그냥 대충 살아.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하니까 됐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게 전부야.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 그럼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책을 쓸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나는 그래. 나는 어쨌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책을 쓸 거야. 이런 것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력한 한 줄 메시지 찾기 잠깐 모듈 7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쓰려는 책의 한마디로 소개하면 여러분 모듈 7은 아직 안 했죠. 그 모듈 7,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 책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 책에서 주는 새로운 가치는, 이 책에서만 있는 차별화된 소재는, 이 책은 경쟁책과 무엇이 다른지, 고객은 왜 책을 사야 하는지,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내가, 앞에 모듈에서 질문에 대답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리된 것이 여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코칭을 마친 내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책이 꼭, 이거 우리 한 거 아니죠? 네, 이 책은 누구누구가 꼭 읽어야 한다. 이 책을 기획한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은 지금 고객에게 필요한가? 한마디로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책의 핵심 독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 책을 15,000원에 살까? 지금은 15,000원이 넘어요, 책값이. 왜냐하면 온라인 서점에서 16,500원 정도가 돼야지 그 15,000원 이상 돼야지 무료 택배가 된대요. 그래서 책값을 지금 다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종이값이 올라서 이제 다 18,000원, 2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사고 싶은 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 부분을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서 하시고요. 제가 모듈 7번, 8번이 이번 주 미션이에요. 요거 하고 오늘 이제 얘기 나누고 마칠 건데, 이 8번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워드를 딱 여시고, 워드나 한글을 여시고, 내가 책에 담고 싶은 메시지를 막 쳐보는 거예요. 그냥 막 쳐보세요. 100가지 정도를 쳐보는 거예요. 근데 치다 보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책을 50권 정도 뽑으라는 거예요. 왜? 그 참고가 될 만한 책에서 그 목차 있죠, 목차. 참고가 될 만한 책의 목차들을 쭉 훑어보시고, 거기에서 나도 이 이야기 하고 싶어. 나도 이 주제의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말로 바꿔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다가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00개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내가 쓰고 싶은 주제 100개를 막 씁니다. 막 써요. 쓰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는데 막힐 때는 그런 도서들을 열어보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뽑아줘요. 근데 제가 이거 좀 금지하고 싶은데 GPT한테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GPT가 그냥 뭐 10개, 100개 뽑는 거는 뭐 걔는 일도 아니잖아요. 걔는 뭐 1초, 2초면 다 내요. 근데 그걸 딱 뽑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막혀요, 여러분이. 그래서 GPT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요번 주에는 뭘 하냐면 이 책 저 책을 뒤져보고 또 고민을 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들을 100가지를 정리하고 그 100가지들 중에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하거나. 그럼 그것들 중에 이제 20개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요. 그래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아직 카테고리 안 할게요. 이제 잠깐 100개를 먼저 쓰고 그 100개를 20개로 한번 줄여보고 6개로 줄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뽑는 거예요. 6개에서 하나의 메시지. 요렇게. 그리고 100개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걸 할 건데, 이번 주에는 내가 쓴 100개의 주제를 20개로 줄여보고, 거기다 핵심적인 걸 계속 뽑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 6개가 가장 중요해. 이 6개를 아우르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야.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할 미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출할 그 자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20개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핵심 메시지를 6개로 정리하고, 그 중에 한 줄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 100개 도저히 못 쓰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100개를 다 안 써도 되지만, 100개라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100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개가 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100개쯤 쓰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거나 비슷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줄이고 줄여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를 한번 떠올려 보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주 모듈은 7번, 8번을 각자 정리하고 해서 한번 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올리시고 또 생각이 나면 또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데, 수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책 쓰기 여정을 끝날 때까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 수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뭐든지 글이 완성된 다음에,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올리세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왜 내가 먼저 올리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아이디어가 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먼저 하신 분은 먼저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셨으니, 어, 몰입, 집중해서, 지금 이 시즌에는 다른 걸 뭘 배우거나 이러기보다는 내가 책 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쓰시면 훨씬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어,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모듈 7번과 8번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7번과 8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그 관련된 책과 내가 쓰고 싶은 책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한번 이렇게 계속 골라보고, 도서관에서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8시. 자, 우리 코치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코칭 7번에 대해서 코칭을 한 번 더 진행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한마디씩 듣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음, 자, 이경호 코치님, 택시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 도서관 가서 뭐 이 어, 단어 100개 찾고 어, 자료 수집하고 책 뭐지 모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음, 그리고 책 껍데기 그냥 보듯 안 보듯 뭐 그냥 음, 넘어가는데 그게 쉽게 나온 게 아니구나. 문구 음, 하나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아,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경험만 담아도 책 한 권이 되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사서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또는 한 달을 이렇게 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사실은. 돈을 내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떤 한 영혼의 시간을 내가 붙들어 매고 있는 거거든요, 독자에. 그러니 독자에게 그 사실, 정보,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를 줘야 돼요. 그걸 읽고 뭔가 와, 이 사람은 요 조금 2%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그래야 그 책을 읽은 독자에게도 보람이라는 게 있겠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도 있지만 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책에서 이렇게 인용할 건 인용도 하고 또 이런 책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내 책에도 소개를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 인생 멘토를 다른 인생 멘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최고는 아니니까, 나도 이 사람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책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독자는 그 사람을,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또 알게 되겠죠. 그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식, 정보, 경험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자, 아니, 왜 또, 왜 언제는 교만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충분하지만 또 이렇게 또 많은 책도 보고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또 음. 이렇게 경험과 또 알아드리고,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건 또 틀리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예. 네, 최고. 자, 그 다음에, 좋은재 코치님. 네, 내면의 정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어떤 신념이나 사명이 정확하면 그것이 이렇게 딱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어, 마지막에 그 말씀 몰입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쳐낼 거 쳐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면의 정돈. 제가 이제 일상이 바쁘신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일상이 바쁘신 분은 아마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목차가 이제 나오는 주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응? 다음 주. 이번 주에 100개를 뽑으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제 목차가 얼추 나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치우고 책 쓰기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차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친구랑 차 마셨어. 그런데 그게 이 연결이 된다고요. 차 마시면서도 머릿속에 온통 이 책 쓰기를 생각하고 있으면 차를 마셨는데 그 친구랑 이게 연결이 돼. 그러면 책에다가 그걸 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친구랑 차를 마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 모두 다 고민하는 게 이런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쓸 수 있다고요. 생존 독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다 제가 막 책을 쓰다가 너무 막 못 견디겠어서 이제 산책하러 나가면 거기에 이렇게 보면 물고기들이 헤엄을 쳐요. 그럼 내가 그 물고기 보고 와가지고 또 생존 독서 한 꼭지 쓰고 그 명문이 나왔잖아요. 물길에 대하여 뭐 이런 거 그 다른 이제 작가의 걸 인용하면서 쓴 건데요. 물이 흘러갈 때 뭐 생존 독서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정말 저는 명문 중에 명문 중에 하나인데 그 글을 그 시공사에서 읽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글하고 또그 또 몇 개 있어요. 그 생존 독서에. 그걸 읽고 시공사에서 제가 작가 아직 데뷔 못했을 때, 이게 너무 좋은데 책을 이런 컨셉으로 모두 다 새로 쓰시자. 그러면 시공사에서 인문학 특강을 열고 이렇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내가 나 다시 못 쓰고 나는 이대로 내기를 원한다. 왜냐면 나한테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나는 이대로 내기 원한다. 이렇게 해갖고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집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책을 낼 거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할 거야 라고 하면 내 일상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제. 그래서 뭐 별도의 시간을 낸다기보다 일상 자체가 그 책을 쓰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정영호 코치님 오늘 아주 이렇게 섹시한 옷을 입으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이런 귀여운 거를 달았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우리 코치님이 저에게 마음의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아, 뿌렸지? 섹시옷 맞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아, 요새 웬일이야, 그 오늘. 색깔만 하얀색이면 요새 네가 아니, 좋아 이거랑 똑같은데요? 네가 아니, 좋아 어디 이거. 갔다 왔길래, 우리 왜. 코치님 네가 좋아 모르나 보다. 최성본. 네가 좋아 알아요? 아니, 몰라요. 몰라 그걸 몰라요? 난 요새 그거만 보면 웃겨 죽는데. 아니, 우리 최성본의 언니가 네가 옷을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입어본 거예요. 언니가 요새 네. 최성본이 이런 하얀색의 목에 이렇게 네가 근데 좋아. 이 신사인가 봐요. 뭐 끈도 달렸고 뭐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끈 달리고. 예, 그래서 옷 한 그러네요. 벌을 또 놓고 왔기에 한번 제가 네. 입어봤습니다. 그냥. 근데 그 너무 섹시한 가슴이 옷을, 파여가지고 진짜 섹시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음, 입을까요? 그 섹시한 음. 옷을. 아마 입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코치님은 오늘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저기,
좋은지 꽃이 말하는 것처럼 아 점점 점점 좁혀가야 돼 그림이 그려지는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몰입해야 되겠구나. 음, 몰입이 중요하다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네. 생각하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돼 뭔가를 쓰고라 했는데 음, 그럴 물리적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몰입이 그만큼 못 돼요. 그래서 그게 음, 늘 아쉽고 아 이게 필요한 데를 느끼면서도 못 하는 건데 오늘 보면서 아 정말 마음 먹었으면 요 부분만큼은 할애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음. 그래요. 자, 송수영 코치님. 저는 우선은 지난번 모듈 5, 6 이 숙제할 때 원치랑 니즈의 차이,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차이가 정확하게 딱 명쾌하게 조금 안 오고 이 질문이 3번, 4번이 조금 애매하고 뭐지?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실 때 백화점에서 와, 이쁘다 하는 거와 내가 사는 건 다르다. 그게 확 이제 깨달아져가지고 어떤 포인트인지 이제 알게 돼서 그 부분이 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아까 문장에서 내 책을 가장 먼저 읽는 독자는 나다. 나를 기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 문장이 좀 저에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뭐 우리가 물론 어떤 메시지를 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지만 결국엔 그 메시지는 지어내고 뭔가 이뻐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음,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를 감동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삶에 뭔가 힘이 되는 거라면 그 자체가 좋은 책이기 때문에 뭐좀 그런 포인트들이 저에게는 좀 음. 마음에 남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이주희 코치님 연수 가가지고 좀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코칭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갑자기 잘 들렸다가 안 들리네, 얘기하니까.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할 때 잘 들렸거든요. 저는 아까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음, 쓰는 부분이, 음, 쓰면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을까, 과연 음, 흥미를 가질 수 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책이 쓸모가 있으려면, 음, 쓸모 있는 책을 저는 쓰고 싶은데, 음,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음. 쓸모 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알려줬는데. 내가 알려줬는데 왜 고민할까? 자, 지금 우리 송수영 코치님은 제가 하는 메시지를 바로 받았고 우리 이주희 코치님은 또 자기 맘대로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런 게 쓸모 있어라고 얘기를 해봤자 세상에는 나보다 더 멋있고 근사한 게 수두룩 빽빽해요. 코치님이 지금 아주 백방으로 뛰고 해도 쓸모 있는 거를 뭐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쓸모를 찾기 위해 막 대학원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10년 있다가 책을 놔도 그거보다 훨씬 훌륭한 것들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하다고. 그래서 쓸모를 생각하면 마음성장학교 코치는 아니야. 음,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쓸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존재가 이미 특별한데 내가 이미 특별하고 온리원인데 무슨 쓸모를 찾아. 숨만 쉬어도 살아있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아까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코치님이 지금 내 삶을 얘기하면 누가 읽을까? 지금 내 삶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읽어. 만약에 코치님이 코칭 얘기를 하면 전문 코치들이 쓴 책이 있고 박사들이 쓴 책이 있는데 코치님이 코칭 얘기를 하는 책을 누가 읽어? 안 읽어요. 근데 코치님이 엄마인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군분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읽어. 전엄마들이 읽고.
그리고 초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읽고 그들이 감동을 받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쓸모를 생각해서 뭘 하면은 쓸모없는 걸 만들게 돼요. 왜냐면 훨씬 좋은 게 많거든, 세상에는 이미. 그리고 쓸 필요도 지금 책을 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증명하는 책을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건 없어. 그건 없어. 그래서 코치님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고 싶다라는 마음은 지극히 지금 나이에 맞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내가 한 메시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코치님이 뭔가 근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럼 그 근사한 거를 담아내요. 그래도 되지. 나는 이런 걸 멋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뜬 브랜드들이 있잖아. 런던 뭐죠? 베이글 뮤제움?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런던을 좋아한대. 그리고 베이글을 좋아한대. 그리고 박물관을 좋아한대.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나는 처음에 그게 런던에서 바로 직수입해온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이 괴상하게 생긴 여자애가 자기가 런던하고 베이글하고 뮤지엄을 좋아한대. 그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백화점에서 파리, 어, 파리, 그다음 뭐더라? 하여튼 그 똑같은 컨셉이야. 무슨 파리 바로크? 뭐, 파리 바로크 뭐, 크로아상인가? 뭔가 뭐, 하여튼 막 그런 거, 바게트인가? 뭐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컨셉이 똑같아. 그래서 그 무슨 백화점에서 그런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거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빵을 사는데, 딱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랑 똑같은 컨셉으로 막 빵을 막 쌓아놓고 막 파는데, 어, 그냥 그렇게 자기는 없지만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책을 쓸 수도 있죠. 그것도 자기가 기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의 이야기,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명품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 글을 한 줄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글을 쓰면서 자기가 좋아져. 글을 쓰면서 자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주희 코치님은 내가 한 이야기는 지금의 나를 나누는 그냥 그 글을 쓰면 된다. 그 글은 그냥 쓰면 된다. 근데 코치님이 뭘 쓰고 싶은지를 이렇게 다음 주제 모듈 7과 8에 그러면 명확히 한번 담아봐요. 나는 오늘 내가 얘기해준 사례는 코치님이 제출한 숙제를 보고 도움을 준 거야. 코치님이 지금 얘기한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 제출한 걸 난 다 여러분이 한 걸 다 보는데 그걸 보고 오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글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말을 하고 얘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쓸 수 있는 책이 있고, 내가 이제 코치로 또 성장하면 그때 또 쓸 수 있는 책이 있고, 또 그 다음엔 또 다음 책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이 뭔가 쓸모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장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주희 코치님은 누가 도움되는 이야기 해주면 도움돼요? 도움 안 되지. 아, 지금 저요? 내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되고 누가 아, 저 도움되는 도움 돼요. 도움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도움 내가 이 돼요. 사람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아. 근데 계속 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감사한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았죠? 코치님은 네. 이미 코치님, 내가 몇 번 얘기해. 코치님은 이미, 아까 내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한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에게는 워너비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전업주부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봤을까? 어떻게 저렇게 또 코칭을 공부할까? 애를 두 명이나 키우는데, 나도 못해, 나도 그건. 나도 못해. 애 두 명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게 바로 내가 내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야. 내가 열정과 사랑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걸? 그러니 나 같은 엄마들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게 바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육아책 쓴 사람들 중에 뭐 전투 육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온갖 육아책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무슨 욕만 써 있어. 육아책인데.
왜냐면 육아할 때 엄청 막 화가 나고 열나고 막 분노 폭발하니까 그냥 그런 걸 다 쓰는 육아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음. 어떻게 돈을 버냐면 아마 전투육아인가 그럴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한 15년 뭐 10년 전 얘기인데 그 사람이 뭘로 돈 버냐면 그 사람이 사람들 코칭해요. 엄마들. 음. 사무실 만들어 놓고 그 코칭 자격증이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육아책 전투간지 뭐 그런 걸 내놓고 엄마들 모아놓고 막 그 속풀이 하는 거죠. 속풀이. 그리고 뭐 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막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 끗 차이. 자존감의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난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한 경험이 소중해.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이게 소중해요. 근데 인정해 주잖아. 이주희 코치님은 그냥 본인이 살았던 이야기를 쭉 써. 그러면 그 하나의 책이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는 노하우와 그다음에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쓸모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쓸모 있다. 이미 지금 쓸모를 다하고 있다. 넘치게 하고 있다. 넘치게. 그 애만 키워도 이미 쓸모를 다한 거고, 직장 하나만 다녀도 되는데, 애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개발까지 하니,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섰다. 그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를 생각하지 말고, 너무 쓸모 있어. 그러니까, 알았죠? 네. 너무 쓸모 있어. 모두 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 쓸모 있다. 자, 네, 다 같이 하트를 날려줍시다. 코칭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 두 명 키우면서 막 아, 근데 또 다들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할 사람들만 있네. 여기 여기 좀 그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네, 저 그래요.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코치님도 정말 그 인생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슈퍼리치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아, 코치님도 지금은 안 그래가지고. 대단하시고 지금도 대단하세요. 지금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 제일 에너지가 넘치셔요. 자,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사람의 쓸모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됐다면 이제는 그런 쓸모 다 걷어치우고 나라는 존재가 고유해. 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컨셉으로 접근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르에 포함되는가 뭐 이런 것도 별로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돼요. 거기에 뭐 이 장르 저 장르 다 섞어도 상관이 없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책을 안 본다. 그리고 책을 보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본다. 왜냐면 나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를 붙들고 왜 읽어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유튜브도 많고. 그렇지. 근데 누군가 그 책을 읽었다는 건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내가 뭘 써도 다 좋아한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써라. 그리고 책은 제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희 코치님이 만약에 직장맘에 자기계발 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제목만 그거면 돼요. 후기 내용은 그냥 내 이야기면 돼. 그러면 이분은 직장만 자기계발 이야기하는 분인가 봐.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까 뭐 열심히 살았고 뭐 공무원도 했어. 그럼 신뢰가 가. 그건 기관에서 부른다고요. 책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안 봐요, 안 봐.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안 봤다. 제 책이 그렇게 계속 나와서 책을 갖고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뭔 책을 또 썼어 힘들게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 여기다 그냥 치워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얘기를 쓰면 돼요. 가족은 책을 안 읽어요. 네가 무슨 책을 써? 이러면서 안 읽는다고요. 진짜로 아니 여러분의 가족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자, 알았죠, 코치님? 이주희 코치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 네. 맞아요. 그렇게. 제가 너무 혼자 네, 생각하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음, 접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코치님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네. 네. 음. 자, 송희정 코치님. 네. 음, 5번 모듈 과제하고 음, 또 코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중에
그 답을 하면서 신났던 부분이 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 1번, 2번이었는데, 음, 어, 그렇게 해서 막 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미 넘치는, 제가 좀 많이 인간적이니까, 인간미 넘치는 글을 쓰면 된다 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막 좋다가, 목차 막 한 가지 주제 막 이렇게 얘기를 또 들으니까, 가슴이 이제 막 쫄리면서 이주희 선생님, 코치님이 했던 그 생각들이 같이 해서 같이 음, 뭔가 야단을 맞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음, 모든 재료와 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네. 이 그 문장이 제가 1, 2번을 답할 때 또 1, 2번의 삶을 살 때 제가 네. 좋아지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과 같이 제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글을 네. 쓰면 제가 글을 음, 쓰면서 제가 좋아지겠다. 이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말할 때 신나는 거,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제 다 정리해서 한마디를 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라 그래 놓고, 또 뭔 책을 읽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래. 이러면 두 가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쓴 사람과 책을 안 쓴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책을 쓰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진짜 알고 있었던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점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죠. 풀어낼 수 있어야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면 내가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사람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알려면 정보가 거기에 좀 포함되거나 지식이 조금 더 가미되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GPT한테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글을 쓰다가 이런 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그럼 얘가 정보를 찾고 또 심리학이나 이런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심리학 책이나 학자들 책을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철학책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러는데 GPT는 사람의 언어로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게 그걸 요약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 요약본을 보고 이것을 담고 있는 요약본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 요약본이 어떤 책에서 나와?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 판매되는 책이 어떤 책이야? 물어보세요. 그러면 걔가 책 제목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또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지 사든지 꼭 필요한 핵심 책이면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책을 다 안 읽어도 그 페이지라도 이렇게 좀 보시고, 이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담을 때는 나중에 그게 다 자기 강의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책을 썼다는 건 지금의 나도 훌륭하지만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나 뭐 전문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잘 찾아줘요. 제미나이나 뭐 이런 GPT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는 글에 해당 논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논문도 좀 찾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고, 근데 거짓 논문을 찾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찾은 논문들의 근거 기반에서 이 출처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출처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얘가 출처가 있는 것들은 링크를 보내고 거짓말한 거는 사실 이건 제가 그냥 지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를 확보하실 때는 이제 근거 기반에서 출처가 명확한 거를 제시하라 하고 여러분이 그 정보는 입수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뭐 리스나 뭐 이런 뭐 그런 데서 이제 논문 검색을 다시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인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지혜를 만들어 놨던 사람들과 함께 쓰면서 나도 공부하고 나도 성장한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쓴 사람들은 강의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 강의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정도는 자기가 쓸 수 있어야 2시간, 3시간을 혼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말로 2시간, 3시간을 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레파토리를 갖고 있을 때. 그거는 자기한테 엄청난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수집하고 그래서 내가 요 시간을 통해 나도 그동안 요만큼 알고 있던 걸 조금 더 공부해서 좀 내가 좀 더 나를 격상시키겠다. 이런 목표까지 가지면은 너무 좋죠. 음. 근데 이제 내가 컨셉을 잡기에 따라서 내가 에세이나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거기에 자꾸 그런 현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맛이 떨어져서 안 쓰는 게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실 때,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책을 보실 때, 내용 중심의 흐름보다 어휘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휘. 뭐냐면, 예를 들면, 생존 독서, 뭐 이런 책을 읽으면 거기에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책이 이런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있네요. 이거. 제가 이게 다 읽진 않았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가가 엄청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남자인데 잘생겼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긴 글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글이 다 요만해요. 그냥 책도 음. 조그마죠? 책도 조그만데 글도 엄청 조금 짧아요. 그리고 글이 음. 수필인데 엄청 따뜻해요. 음. 따뜻해요. 일상에서 나오는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마케팅을 엄청 잘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책은 교보문고 서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마트 가보신 적 있어요? 이마트? 오프라인 이마트? 이마트 없으면 뭐 하여튼 마트 가본 적 있죠? 마트에 가면 딱 입구에 들어가면 어때요?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딱 지쳐서 들어가는데 신선한 과일, 야채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어때요? 와! 이러면서 막 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책이 딱 출간되면 마케팅에 돈을 몇 억 쓰는 것 같아요. 가면 그 교보문고 서울에 광화문 교보문고가 엄청 크잖아요. 백화점만큼. 그럼 동서남북 출입구마다 자기 책을 벌크로 쌓아놔요. 이거는 잘 팔려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요즘 출판사들은 잘 팔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마케팅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수억씩 들어요, 수억씩. 그런데 그렇게 초반 마케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이럴을 타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은 많이 쌓여 있으면 유명한 책인가 봐, 좋은 책인가 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를 안 다녀요. 이제 안 다닌 지 한 5, 6년 넘었을 거예요. 뭐냐면 책만 팔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도 같이 이제 나중에는 겸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래 출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냥 마치 독립서점에서 파는 책들은 정식 출간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책 내고 싶은 작가들이 글을 엮어서 개인 출간해가지고 뭐 이렇게 독립 출판하는 거 있거든요. 독립 영화처럼. 이 책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글 몇 개 읽었는데 글이 매우 편안하면서 매우 따뜻하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병원 간 이야기 뭐. 이 사람이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이에요. 음. 그래서 글들이 다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은 책이다 뭐 그런 거는 책을 많이 보다 보면 그 딱히 좋은 책이라는 건 보편적인 인간성, 야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독단적이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인간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의 정직함, 이런 것들로 글을 쓰면,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정기주 작가처럼 이런 그냥 그 일상의 수필 같은 책을 좀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음,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해서 100개 한번 뽑아봐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의 목차를 유심히 보시고, 아, 이런 글에 대해서 나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찍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이주희 교수님, 살짝 얼굴을 줄여주세요. 자, 오케이. 네, 좋아요. 너무 얼굴이 혼자 크면.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오늘은, 최고 하고 할까요? 자, 최고. 자, 네. 하나, 둘, 셋. 최고. 네, 네. 우리 이주코님이 제일 멋있게 지금, 현지 특파원 기자처럼 나왔어요. 네. 제가 이따 공유할게요. 정말 현지 특파원 기자처럼. 네. 자, 거기 오랜만에 또 연수 가셨으니까 자연을 즐기시고, 네. 여유를 즐기시다 오세요. 애들은 안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